연일 계속되고 있는 폭염 속에 오갈 데 없는 노인들이 특히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파 집에만 있는 노인들의 일상을 취재했습니다.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전북을 찾아 신당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세균 새정연 의원과는 완전히 다른 견해로 양측의 세대결 국면입니다. 도내 대기업인 전주페이퍼가 경영난 속에 대규모 인력 감축에 들어갔습니다. 신문용지 수요 감소로 공장 가동도 일시 중단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5일 수요일 아침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요즘 무더위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열대야까지 이어져서 쉽게 잠들지 못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건강한 사람도 견디기 힘든 폭염인데 어르신들의 여름나기는 더욱 힘겹기만 합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주방이 딸린 30제곱미터 안팎의 조그만한 방. 선풍기 바람에 의지해 82살 최영애 할머니가 누워 있습니다. 밥이라도 해먹을라 치면 좁은 방이 더욱 후끈 달아오릅니다. 당뇨를 앓고 있는 데다 날씨까지 더워 며칠 전에는 방 안에서 쓰러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경로당은 시원하다지만 뜨거운 날씨에 나갈 놈들을 못 냅니다. 밖에 나갔다 이 더위에 나갔다 어지러서 쓰러지면 그라이도 어지러운데 빙빙 저렇게 누웠다 일어나면 누구라니까 한참 새로 눈 감고 이러고 있어야 한대. 폭염이 계속되면서 전주시는 연간 90만 원씩 지원하던 경로당 냉 난방비를 10만 원씩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경로당은 언덕에 있거나 위치가 외져 몸이 아프거나 걷지 못하는 노인들은 찾아가기 어렵습니다. 별로 많이 없어요. 왜요? 모르는 곳이 나도 몰라. 근데 오늘 또 어떻게 또 더운데? 도심 다리 및 물가에는 더위에 지친 노숙인들도 몰리고 있습니다. 공중 화장실 사용도 잦아지면서 주민들과 갈등도 빚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현장 활동을 강화해 노숙인들을 쉼터로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 쉼터가 좀 편안히 쉬면서 앞으로 자기들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주춤했던 폭염특보가 다시 확대되면서 에너지 취약계층의 힘겨운 여름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수능이 100일도 채 남지 않으면서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시 모집에서 대학 신입생 선발 비중이 높은 만큼 대학별로 차별화된 모집 전형을 고려해 지원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동혁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고등학교 고3 교실. 수능이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합니다. 준비한 건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은데 너무 마음이 급하고 막 해야 될 게 많다고 생각해요, 아직까지는. 대학들이 선발 전형을 다양화하면서 올해는 특히 효과적인 수시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4년제 대학 대부분이 신입생의 60% 이상을 수시 모집으로 선발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전북대는 지난해와 비슷한 2천여 명, 전체의 51.4%를 수시에서 뽑습니다. 이 가운데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1,400여 명을 선발하는데 도내 학생만을 대상으로 의치학과 신입생 47명을 선발하는 전형이 진행되고 다문화가정과 다가구 자녀 등을 위한 사회통합 전형과 만학도 전형 등이 신설된 점도 눈길을 끕니다. 학생들의 성적보다는 끼, 적성, 그리고 인성 등을 갖춘 학생들을 많이 발굴하기 위해서 일부 전형들을 조정했습니다. 도내 대학 중 수시 모집에서 가장 많은 2,900여 명을 선발하는 원광대는 학생부 전형에서 면접 또는 자기소개서를 폐지했습니다. 특히 한의예과 모집에서는 문과 학생도 지원할 수 있으며 수능 최저학력이 폐지된 상황에서 수시 예비 합격자 수를 늘려 수험생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지역인재 전형이 전라북도 대학이 타 시도입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최저 기준 또한 조금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능이 가까워지면서 수시 모집을 놓고 대학의 모집 경쟁과 수험생 간의 전략 싸움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지난 월요일 전북을 방문한 정세균 전 민주당 대표가 신당 창당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제 전북을 찾은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정치적 견해가 전혀 달랐습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당 창당 행보를 본격화한 천정배 의원은
새누리당 독주를 막고 개혁적인 대중을 아우르기 위해서는 신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누리당 정권의 역주행을 좀 맞짱 뜰 수 있는 그런 강한 야당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세력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1야당인 새정년은 성찰과 소통, 반성과 책임이 없는 사무정당으로 기득권에 안주하고 있어 국민의 지지를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신당에 대한 유권자 관심을 막고 정치적 파장을 호남권에 가두려는 시도가 있다며 새정년 쪽의 견제를 반박했습니다. 저나 다른 세력들이 가만히 있다고 해서 이 새정치연합이 내년에 무슨 총선을 승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천정배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 계획은 이달 말쯤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정동영 전 의원에 대해서는 야당 정치인 가운데 으뜸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아직은 접촉할 단계가 아니라고 밝혀 여운을 줬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향토기업 전주페이퍼가 공장 가동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섭니다. 전주페이퍼는 지난달 28일부터 전주 공장과 청주 공장의 가동을 전면 중단한 상태며 오는 6일부터 재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전주페이퍼는 신문용지 수요가 크게 감소하면서 경영난이 심화돼 근로자의 25%인 200명을 목표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서비스 가격은 다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전주사무소에 따르면 7월 중 도내 소비자 물가지수는 109.3으로 지난달 대비 0.1% 하락하고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0.2% 낮아졌습니다. 또 체감 물가를 반영하는 생활 물가지수는 107.1로 지난달 대비 0.4%, 지난해 대비 1.3% 각각 하락했습니다. 이에 반해 서비스 가격은 지난달 대비 0.3% 상승했고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1.4% 올랐습니다. 새만금 상류의 수질은 개선된 반면 하류인 새만금호는 오히려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왕궁축산단지에서 만경강으로 유입되는 익산천의 BOD가 지난해 상반기 11.5에서 올 상반기 6.7로 대폭 개선됐고 김제 용지의 용암천의 BOD도 16.8에서 6.8로 개선이 뚜렷합니다. 하지만 새만금호 내부의 수질은 올 들어 6급수가 관측되는 등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의 방과 후 시설인 지역 아동센터의 낡고 위험한 전기시설이 무료로 교체됩니다.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이 미담의 주인공입니다. 박찬익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20여 명의 아이들이 방과 후에 공부나 놀이방으로 이용하는 지역 아동센터. 지은 지 30년이 넘은 건물에 낡은 전기 계량기는 먼지가 잔뜩 쌓였습니다. 전선은 그대로 노출돼 감전이나 화재 등 사고 위험에 취약하기만 합니다. 이런 지역 아동센터의 노후된 전기 설비를 무료로 교체해주는 사업을 전기안전공사가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좀 불안했었거든요. 전에는 이제 막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또 아주 환해지니까 아이들도 또 밝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전국의 지역 아동센터 1,500여 곳의 전기 설비를 무료로 교체해 줄 계획입니다. 첫 해인 올해 250여 곳의 전기 설비를 개선하기로 하고 본사가 있는 전북에서 사업을 착공했습니다. 전국에 한 4천여 개의 그 지역 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이 사실 전기 설비가 아주 열악하고 재정 상태도 힘든 그런 처지에 있어서 전기안전공사는 또 전국 쪽방촌과 노후주택 1,300여 곳에 대해서도 전기설비 개선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특히 전북 지역의 사업 추진을 조기 착공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도시농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서울과 부산, 청주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조직하고 상자 텃밭과 고층 텃밭, 공원형 텃밭 등을 활발하게 조성하는 한편 농업기술도 보급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주 시내에는 장동 주말농장 등 도시 텃밭 20군데와 학교 텃밭 22군데가 운영되고 있지만 지자체의 체계적인 지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도내 시군이 운영하는 실내 수영장의 수질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말 전주 3군데, 군산 2군데, 익산 3군데 등 총 20곳의 공공실내 수영장을 대상으로 유리 잔류염소와 수소 이온 농도, 대장균군, 유해 중금속 등 8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 수질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귀농, 귀촌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지원 예산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회 박민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귀촌 가구는 3,081가구로 2012년 990가구에 비해 3배 이상 늘었고 귀농은 1,200가구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박 의원은 귀농 귀촌에 대해 2차 보전과 지원 예산은 오히려 줄고 있다며 정부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이상직 의원은 전주 MBC 라디오에 출연해 해당 법안은 보건복지위와 법제사위를 거쳐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데 두 상임위 모두 새정연 의원이 위원장이어서 상정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기금본부 사무소를 전주에 두는 2013년 연금법 개정안에 여야 의원 209명이 찬성했기 때문에 새누리당 또한 쉽게 입장을 바꿀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백제무왕 37년에 창건된 천년고찰 내장사의 대웅전 건물이 새롭게 복원돼 내장산 문화관광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이 밖에 시군 소식을 임홍진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3년 전 화재로 소실된 내장사 대웅전이 정면 5칸, 측면 3칸의 팔짝 지붕 형태로 복원됐습니다. 내장사는 대웅전의 불상을 모시는 봉불식은 올 가을에 열 예정이며 최종 낙성식은 단청 작업이 모두 끝난 2-3년 후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1958년 다른 지역에서 내장사로 옮겨온 대웅전은 2012년 10월 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건물과 불상 등이 소실된 바 있습니다. 내장사의 명성을 되찾고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주군 중앙도서관이 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책 배달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해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도서 대출과 반납을 우체국 택배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책 나래 서비스 회원으로 등록하고 1회에 5권까지 최대 20일간 원하는 책을 빌려볼 수 있습니다. 도서관에 오시기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집까지 무료로 배달해 독서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 서울 장학숙 학생과 졸업생 등 50여 명이 순창군 일원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 주변에 훈훈함을 전했습니다. 장학숙 학생들은 오는 7일까지 나흘간 고추 따기 등의 일손 돕기와 의료 봉사활동, 한마음 나누기 행사 등을 실시하고 옥천 인재숙 학생들을 만나 장학숙을 소개합니다. 봉사활동은 도민의 깊은 관심에 보답하고 애향심 함양을 위한 것으로 지난 2010년부터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익산시청 소속 펜싱 선수단인 김지연, 최신희, 권영준 선수가 국가대표로 선정됐습니다. 대한펜싱협회는 지난 1일부터 사흘간 내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할 국가대표 48명을 선발한 가운데 여자 사브르 김지연 선수는 랭킹 13위로 자동 선발됐고 최신희 선수는 4위로, 권영준 선수는 남자 에페 1위로 최종 선발됐습니다. 선수들은 훈련과 평가전을 거쳐 올림픽 단체전과 개인전 출전 자격을 얻게 됩니다. 전북농협이 농협중앙회가 시상하는 산지유통 종합대상을 올해로 4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전북농협에 따르면 산지유통 종합대상은 농협중앙회가 농산물을 잘 팔아주는 판매 시스템 구현을 위해 공선 출하회 육성과 경제사업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원예 사업 부문 최고의 상입니다.
전라북도는 올 상반기 가축분뇨 관련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보다 21군데가 많은 71개 업체를 적발해 2천여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을 보면 무단 방류가 42군데, 무허가 시설이 12군데, 대표자 명의 변경 없이 영업한 경우가 17군데로 익산 왕궁의 한 업체는 모터펌프로 새벽 시간에 분뇨를 무단 배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주 지역 청년 3명 중 1명은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시 보건소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이 지역에 사는 만 17세에서 27세까지 2,20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한 결과 33%에게 이상 징후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고중성 지방 1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2%가 간 기능 수치 이상이었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술에 취한 사람에게 지갑을 훔친 혐의로 59살 손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손 씨는 지난달 17일 새벽 1시쯤 전주 효자동의 한 모텔 앞을 지나다 44살 서모 씨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자 차를 세우고 지갑을 훔친 혐의입니다. 조사 결과 손 씨는 지갑 속 현금 16만 원을 가져간 뒤 지갑은 택배로 돌려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각종 문화행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남원 시립합창단의 정기연주회가 내일 사랑의 광장 야외 무대에서 열립니다. 정읍 씨는 모레 내장산 워터파크에서 피서객들을 위한 한여름밤의 예술 공연을 진행합니다. 전북 도립미술관에 찾아가는 작은 미술관이 오는 9일까지 군산 정미술관에 마련됩니다. 익산 창작 스튜디오가 오늘부터 14일까지 도청 기획전시실에서 바람 부는 평야전을 선보입니다. 한국전쟁 종군 기자들이 촬영한 보도사진전이 완주 책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전주시 평생학습관은 오늘부터 26일까지 매주 수요일 여름 특강을 진행합니다. 전주시 자원봉사센터는 오는 14일까지 자원봉사 시간이 인정되는 청소년 자원봉사 1일 학당을 운영합니다. 전주 목판서화체험관은 전통 판각 무료 강좌 수강생을 내일까지 접수받습니다. 제45회 전라북도 교육감기 배드민턴 대회가 오늘부터 사흘간 부안 실내체육관에서 치러집니다. 전주문화재단은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15일까지 마당 창극 특별공연과 이색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끝으로 오늘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주 등 12개 시군의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오전에 전 지역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되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전주 35도, 무주 34도 등 33도에서 35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